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임테크입니다. 오늘은 코어 울트라 칩셋이 탑재된 2024년 그램 라인업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그램은 LG전자에서 대여를 해주셨고요, 오늘 특가는 롯데홈쇼핑 측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램, 경량화 노트북의 대명사죠.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가벼운 노트북을 사야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램 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자, 근데 개인적으로 저와는 인연이 닿지 않았었어요. 그램을 한 번씩 궁금해하기는 했지만 구매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품 대여를 받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특히 한 모델에 제가 푹 빠져서 지금 구매를 사실 해놨어요. 제가 왜 이렇게 그램 RE를 하게 됐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그램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램을 둘러싸고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노트북 중에서 그램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이동이 가능한, 한 번이라도 이동을 할 사람에게는 그램이 메리트를 줍니다. 울트라북 라인업에 속하는 거고요. 초경량 라인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제품군을 리드하고 있고 하드캐리를 했죠, 사실. 노트북에도 성능 위주의 제품들이 있고 이동을 위한 경량화 제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게이밍을 위한 퍼포먼스형은 그 시대에 최고 스펙들을 다 넣어놔야죠. 발열 관리를 위해서 마진도 크게 설계를 하고, 제품 생긴 걸 보면 무슨 탱크처럼 생긴 것들도 있어요. 어댑터 하나가 막 제 팔뚝만한 것도 있고 다른 제품군입니다. 그들과 1대1 비교를 하자고 하면 이거는 용도가 완벽하게 다른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와서 왜 그보다 못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램이라는 카테고리의 정의가 됐다면 이제는 라인업을 살펴볼 준비가 된 겁니다. 2024년 그램은 14인치부터 17인치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 안에는 코어 울트라 라인업이 포진해 있고 램과 SSD가 차등해서 들어 있습니다. 윈도우의 포함 미포함 여부도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라인업을 설명하는데 카테고리별로 설명하지 않고 저는 인치수별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트북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크기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있는 스펙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동형 노트북으로 접근을 할 때는 내가 사용할 장소, 그리고 얼마나 이동량이 많은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가 결정되어야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자, 14인치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에 14인치는 일반 모델만 존재합니다. 360 모델이 있었는데 코어 울트라 라인업은 없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제품이 그램 14인치 코어 울트라 7이 들어있는 모델입니다. 공홈에 보시면 울트라 5가 들어있는 모델밖에 없는데, 그램 같은 경우는 공홈에 있는 모델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픈마켓에 좀 더 다양한 스펙들이 존재하고 가격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특가 링크도 참고를 해주세요. 14인치의 폼팩터는 보시면 구형 폼팩터입니다. 최근에 광고에서 보셨을 거예요. 초슬림, 슈퍼슬림, 그 형태로 제작된 건 아니고 구형 폼팩터가 그대로 들어있는 JDM 제품입니다. 함께 만든다는 얘기예요. 조인의 J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ODM, OEM. LG전자에서 다른 업체에 생산 위탁을 맡기지만 LG 브랜드, 그램이라는 브랜드에 누가 되지 않게끔 직접 관리 감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카페라떼 제품은 이제 이디야에서 만드는 걸 우리가 갖다 팔겠다. 그렇다고 이디야에서 온 거를 스타벅스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결국 판매는 스타벅스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료를 쓰는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JDM이지만 LG전자의 노하우가 다 배어 있기 때문에 믿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JDM으로 됐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LG의 그램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폼팩터만 구형일 뿐이지 그램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덴티티, 한 손으로 열리는, 제가 주변에 그램을 주고 한번 열어봐 라고 하면 모두들 습관처럼 합판을 잡고 열 준비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뭔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열면 열립니다. 이게 힌지의 짱짱함과 상판의
두께, 무게, 합판의 지지력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으로 결합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램은 전 제품이 다 이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별게 아닌 것 같죠.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지하철에서 이동하면서 랩탑을 쓰셔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14인치 모델이 딱이죠. 물론 지하철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업무 특성상 대중교통에서도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14인치를 강력 추천드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가격이 아주 가성비로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그램에 무조건 입문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인치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15인치도 일반 라인업만 존재합니다. 기존에 있던 폼팩터를 가지고 왔고요. 15인치의 특징은 유일하게 FHD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16대 9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16대 9의 장점은 영상 볼 때 확실히 뛰어납니다. 몰입도가 좋아요. 위아래로 블랙라인이 없고 꽉 찬 화면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16대 10으로 넘어가면 문서의 가독성이 좋습니다. 왜 저희가 태블릿을 사용할 때도 4대 3과 16대 9에 대한 장단점을 따로 비교를 하듯이 16대 9와 16대 10도 확실히 차이가 나요. 14인치 같은 경우는 79키 작은 키보드가 들어있었는데 15인치부터는 풀사이즈 키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에 숫자 키도 존재를 하고요. 자, 무게는 1.29kg으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가벼운 거죠. 시중에 1.29kg짜리 15인치 몇 개나 있을까요? 자, 15인치는 이제 일반적인 사용 패턴으로 들어오는데 화면 비율상 유튜브, 넷플릭스 등등 미디어 시청이 많다고 하면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인치인데요. 16인치대가 노트북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제품군이 있는 인치대예요. 그램에서도 16인치에 모든 제품군이 다 몰려 있습니다. 일반 모델이 있고요. 프로 모델이 있고요. 프로에 외장 그래픽 들어간 모델이 있고요. 프로 360 모델이 있습니다. 네 가지 라인업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 모델이 2023년형 폼팩터에 코어 울트라 칩셋을 넣어서 설계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칩셋만 바꾸는 그런 형태로 나온 거예요. 가성비 모델로 작정하고 만든 제품이죠. 무조건 구형이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두께는 두꺼움을 유지했지만 16인치 일반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이크로 SD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마이크로 SD를 바로 꽂고 싶은 분들은 선택지가 사실 16인치 일반형밖에 없습니다. 폼팩터가 바뀌면서 마이크로 SD 슬롯이 없어졌어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왔습니다. 대화면이 쓰고 싶고 미디어 작업을 해서 SD 카드를 직접 넣으셔야 하는 분들, 그리고 코어 울트라 칩셋을 쓰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 16인치 일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16인치 프로를 볼게요. 이번에 처음으로 출시한 라인업입니다. 그램에도 이제 프로를 붙이기 시작했고요.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좋아졌는데 144Hz가 들어갔어요. 모바일 환경에서도 120Hz가 구현되는 제품들은 상당히 고가인데 프로 라인업에 들어와서는 디스플레이에 격차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LG가 가장 잘하는 게 뭐죠? 디스플레이예요. 제 사실 첫 번째 직장이 LG 디스플레이의 엔지니어였었는데 그때도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다녔었어요. 타사와 경쟁을 하면서 세계 1등을 다투는 그러한 제품군이에요. 특히 IPS 패널의 장점은 이제는 더 이상 사실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시야각이 좋고 리얼 블랙을 구사할 수 있고, 물론 이제 OLED가 나오면서 리얼 블랙이라는 부분에서 자리를 OLED에게 넘겨주긴 했지만 LCD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디스플레이의 우월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CD를 좋아합니다. LCD의 장점이 아직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트북이 아직도 LCD를 탑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원가 절감이 아니에요. 우선 눈이 시원한 색감을 보여주는 건 OLED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독성에 있어서는 LCD가 확실히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을 해보면 눈이 좀 더 편안하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이번 그램에 144Hz가 적용된 이 LCD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 라인업 역시 125H, 155H, 그러니까 울트라 5, 울트라 7 라인업이 들어가 있고요. 무게는 1.199, 더 놀라운 건 두께가 12.8mm예요. 16인치 프로의 옆모습입니다. 진짜 얇아요. 이걸 뭐랑 비교를 해야 완벽하게 보실 수 있을까요? 16인치잖아요.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무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아요. 심지어 이게 LCD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정말 얇습니다. OLED는 자체 발광이죠. 그냥 소자가 빛나는 거기 때문에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LCD는 LED냐 뭐 어떤 형광 소재냐 그 소재에 따라서 조금씩 기술의 차이는 있지만 빛을 내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RGB 패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위에 또 이제 감싸는 하우징이 들어가야죠. 이러한 것들이 이 얇은데 다 들어갔다는 게 아니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일을 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얇은 패널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기술이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써보시면 느껴질 거예요. 특히 그리고 LG가 자랑하는 안티 글레어 패널이에요. 지금 제 앞에 조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빛 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논글레어인데 선명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 이거 진짜 기술인 것 같아요. 논글레어는 보통 약간 먹먹한 느낌, 눈이 개운하지 않은데 그런 느낌인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눈이 편안한데 144Hz까지 지원을 하고 이 움직임도 빠릿빠릿하니까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프로 라인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자면 슈퍼슬림 144Hz라고 생각합니다. 1.199 두 가지 무게는 같은데 두께가 다르고 디스플레이가 다릅니다. 나는 디스플레이에 좀 예민하다. 슈퍼슬림을 경험하고 싶다. 새로운 폼팩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램 프로 라인업 16인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외장 그래픽이 딸린 모델이 추가로 나와요. GTX 3050이 탑재되어 있는 라인업이 존재합니다.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등등 그래픽 관련된 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 3050이 탑재된 외장 그래픽 모델을 고르셔야 돼요.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면서 두께는 조금 증가합니다. 내장 그래픽 옵션 프로는 12.8mm인데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모델은 14.4mm예요. 1.6mm 증가하면서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건 설계가 정말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점은 배터리가 77W시에서 90W시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게 증가 요소가 되는데 그래픽적인 디자인을 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감수하고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6인치의 마지막 라인업이에요. 바로 360인데요. 펼쳐서 쭉 끝까지 접히죠. 완벽하게. 태블릿 모드로도 쓸 수 있게끔 투인원 폼팩터입니다. 펜슬도 존재를 하고요. 이 제품은 기네스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투인원 중에서 가장 가벼운 노트북으로. 투인원을 제가 여러 개 리뷰를 해봤어요. 이게 지금 투인원 무게라는 게 진짜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진 투인원들 상당히 무거워요. 이렇게 한 손으로 못 듭니다. 두 손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애지중지해야 돼요. 360도도 접혀야 되고 이러는 와중에 어딘가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찍힐까봐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제품들은 주의할 수밖에 없어요. 마그네슘 합금은 내구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편하게 쓰다가 어딘가에 부딪히더라도 찍힘이나 상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이 마그네슘 합금을 제가 처음 써본 입장에서 정말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동하면서 쓰시는 분들, 편하게 쓰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만한 소재가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뭔가 플라스틱 같잖아요. 그래서 뭐 원가 절감한 거 아니야?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그런 얘기 못 하실 거예요. 보고 있다 보면 빠져드는 묘함이 있어요. 이 그램이라는 글자가 강력하게 적혀 있지 않잖아요. 막 고딕체로 크게 적혀 있는 게 아닌데 이 순백의 화이트와 이 심플한 글씨체가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 합금이 다른 폼팩터에도 진짜 좋지만 특히 360 이 투인원에만큼은 더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프로 360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좀 다릅니다. OLED를 탑재하고 있고요. 120Hz를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투인원 누가 사야 하냐? 필기를 하거나 드로잉 작업 등등 펜슬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되고요.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태블릿과 노트북 중에 뭘 사야 할지 결론을 못 내린 분들 투인원 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치수예요. 이 제품이에요. 제가 이 그램 공부한다고 정리해 놓은 편인데요. 17인치가 저를 그램 아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타사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미 충성도가 꽤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사용자인데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게 됐어요. 왜? 제가 진짜로 좋다고 느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좋은 걸 알려드리고 싶게 된 거예요. 저 오늘 영상에서 뭐 특별한 이익을 받는 거 없습니다. 리뷰를 위해서만 대여를 해주신 거예요. 판매 링크도 저희에게 수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램을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접근했는데 이게 제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소비를 하게 됐어요. 16인치도 한 손으로 들고 편하다고 했는데 17인치는 그냥 놀라운 그 자체예요. 자, 16인치와 17인치의 차이 생각보다 크지 않나요? 저는 체감하기에 다른 제품이라는 게 그냥 펼치자마자 오더라고요. TV는 저 멀리 있잖아요. 벽에 부착이 되어 있고 나는 소파에서 이렇게 본다면 40인치와 41인치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노트북은 어때요? 모니터보다도 가까이 있죠. 바짝 당겨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1인치 차이가 정말 크게 나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쟤 또 그냥 리뷰하느라고 그냥 오버한다. 17인치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진짜로 17인치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그램 17인치를 전파하고 있어요. 17인치는 어떤 분들이 쓰셔야 되냐? 저는 되게 다양한 분들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서 작업을 여러 개 띄우고 해야 된다. 근데 듀얼 모니터를 띄우기에는 장소적인 여력이 부족하다.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문서를 띄워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 라고 한다면 17인치 써보세요. 양쪽에 문서 띄워놓고 보는데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16대 10 비율이기 때문에 두 개를 띄워놔도 괜찮아요. 미디어를 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도 17인치의 대화면이 주는 몰입도가 상당히 큽니다. 프로 라인업이기 때문에 144Hz 지원을 하고 있고요. 16인치와 동일한 LCD 품질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감동이 밀려와요. 영화를 한번 보시고 문서 작업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해보세요. 진짜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방에 넣을 때도 내가 17인치 노트북을 넣었다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제가 17인치 노트북을 안 써본 게 아니에요. 게이밍 노트북을 17인치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3kg가 넘는 제품입니다.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화면이 달린 데스크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친구 어댑터 크기 이만해요. 어댑터가 계속 끼워져 있어야 그 풀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램은 그렇지 않아요. C타입으로 충전하는 제품이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펼쳐서 사용하시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16인치와 17인치에 또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숫자키가 3열이에요. 이쪽에는 숫자키가 4열입니다. 16인치는 97키, 17인치는 100키입니다. 17인치 프로에도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라인업이 존재합니다. 3050이 들어가 있고요. 편집을 하려는 분들은 저는 17인치 3050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6인치로도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편집을 하면서 다양한 자료도 찾으시고 인서트도 찾아서 또 넣고 하다 보면 화면을 더 넓게 본다라는 게 얼마나 쾌적한지 경험을 해보셔야 알 수가 있는 지점인데요. 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의 너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대화면을 놓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동을 하는데 가방에 이 정도는 들어간다. 17인치 선택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관계자에게도 물어보니까 17인치가 항상 처음에는 크게 인기가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17인치의 판매량이 늘어난대요. 상대적으로 가격대도 조금 더 있고 무게감도 약간 더 있고 크다 보니까 뭐 내가 17인치까지 필요할까라고 처음에 생각하시는데 사용기가 누적되고 직접 본 분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판매량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램 링크라는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LG가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혹은 영상을 받을 수 없게 됐죠. 타사 브랜드의 휴대폰에서 찍은 영상 혹은 자료를 무선으로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습니다. 양대 스토어에 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맞는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 연결을 하면 바로 원하는 파일을 옮길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쉽고 간편하게 PC와 모바일 기기 간의 파일을 공유해보세요 라고 해서 그램 링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토어에서 그램 링크를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오시면 내 LG PC에 등록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QR을 찍을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이제 등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그램 링크를 사용하려면 PC와 동일한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야 한다고 해요. 기기가 등록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파일을 한번 제가 전송해 볼게요. 그램 정리를 한 이 파일을 옮겨 볼게요. 파일이 추가됐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제가 제작을 했던 이렇게 떴습니다.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처음에 등록하는 과정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시고
등록이 된다면 직관적으로 파일을 보내고 받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미러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키보드, 마우스도 공유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 폰에 그램의 키보드로 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평소 하던 작업들을 그램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테스트하는 제품들은 양산품은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모두 외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지 않으며 코어 울트라 7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램이 사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전체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2024년 그램 코어 울트라가 탑재된 모델들을 총정리해 보면서 구매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롯데 홈쇼핑 측에서 준비해 주신 특가 링크를 더보기란에 넣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램 선택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램을 구매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